오세훈 후보부터 때린 박영선 후보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 야권 얘기 좀 해볼까요? 야권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행보에는 여러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될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야권 단일화 경선 후보로서 인사도 드리고 또 격려도 받을 겸 해서 찾아뵙습니다. 한마음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안 대표, 안 후보에게는 인사도 드리고 격려도 받을 겸 찾아뵀다라고 했지만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국민의당 서울시당에 갔고 오세훈 후보는 또 국민의당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차 방문을 한 거죠. 그건 아마 이제 단일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어떤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게 이 사실 처음에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단일화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철수 후보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시중에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기 또 LH 사태, 윤석열 총장 퇴진이라는 이런 등등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이 갑자기 지금 여론조사상에 튀어 올라갔어요.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누굴 하더라도 두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 비슷비슷하다라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좀 속으로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좀 조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이 템포를 늦추다가는 혹여 조직력과 여러 가지 이게 우세한 국민의힘한테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마 안철수 후보가 더 다급한, 사실 그동안은 좀 여유 있게 따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 국민의 후보 오세훈 후보가 바로 옆에 지금 와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상당히 아마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뉴스탑 10 앞부분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박영선 후보 측이 먼저 오세훈 후보 측을 겨냥했습니다.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에 제기했던 이미 다 해명이 되고 소명이 돼서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진 사안을 가지고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드는 박영선 의원 반드시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하십시오. 최 교수님, 사실 지금 분위기에 땅 투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휘발성이 꽤 큰데 박영선 후보 측이 먼저 겨냥한 게 오세훈 후보 측이거든요. 어떤 의혹 제기를 박 후보 측이 한 겁니까? 일단 의혹 제기는 2009년 8월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 그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 내곡동에 있는 땅을 본인이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아마 처갓집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인 것 같아요. 그 땅이 있는 내곡동 지역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는 사실 논란이 됐었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 얘기했듯이 그건 다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그걸 다시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그 당시에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투기라고 하는 게 지금 LH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안을 건드려서 어쨌든 본인의 잠재적 경쟁 대상인 오세훈 후보에게 뭔가 공격을 던진 상황이고 어쨌든 의견은 서로가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서울시, 당시 서울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본인과 본인의 처가댁에서 갖고 있는 땅의 지역을 보금자리 주택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게 보궐선거 판으로 한번 정치적으로 분석해보면 안철수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를 먼저 때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먼저 때렸다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부동산 문제가 워낙에 휘발성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해명에 의하면 그 처음에 지구 지정될 당시에 그때는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때는 이제 그 국민 임대주택 제도가 있었지. 예. 아예 제도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그 천준호 의원이 제기한 거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지정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규명해서 오세훈 시장 쪽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예. 만약에 허위로 공격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실시됐던 보궐선거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 38대 46 일단 안철수 후보 쪽이 좀 앞서고 있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잠깐 이제 노출을 했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43대 39 물론 여기는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뭐 숫자로는 일단 오차범위 안에서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이 뭔가 지금 분위기를 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조사가요. 전화 면접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RS 조사를 하면 보수 야권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일 때는 오히려 여권의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오는데 전화 면접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오세훈 누가 나오든 뭐 오차범위 안에서든 밖에서든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야권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율도 잘 나오니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여론조사의 룰을 단순화해야 된다. 제3지대 경선했던 룰과 국민의힘 1차, 2차 경선했던 룰이 똑같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룰을 그대로 쓰고요. 적합도냐 경쟁력이냐로 이 문구 가지고 말싸움할 시간 없이 그냥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주 간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잡음이 없이 빠른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까지 저희 뉴스탑의 굵직한 이슈들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